이어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해 오면서 소통해 오고 계신 갑천중학교 김주원 선생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가까이에서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경험에서 우러나는 많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할 말씀을 다 드려가지고 좀 그런데요. 아무튼 학부모님들께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문아 선생님, 김주원 선생님 오늘 또 말씀 잘 해주실 거고요. 자리해 주시고요. 김주원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볼 때 또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같이 뵐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이 자유학기제 관련해 가지고 만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아까 사유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님들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무슨 생각하고 사셨는지 그런 걸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지금도 보면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하고 이제 잘하는 것하고 구분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계기를 주는 게 자유학기제의 이제 시작이었고, 어차피 시험 없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시험 없는 거에 이제 부담, 시험 치는 거에서 부담 벗어나는 거. 그래서 뭔가를 이제 시작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자유학기제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과목도 이럴까요? 김주원 선생님 국어 과목 지도하시죠? 예. 국어 과목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수업도 이제 가능하고요. 모든 수업은 이제 지금 거의 자유학기제 하면서 수업에서는 모든 수업을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평성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다른 학교로 옮겼는데요. 평성중학교는 교실에 있는 의자, 책상을 배치를 모든 수업하기 쉽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제 발견 학습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발견 학습 주제로 주고, 개별 학습할 수 있는 것도 개별 학습대로 주고,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저희 배우는 단원에 건의문 쓰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건의문 쓰는 단원을 저희들이 시험 기간 중에, 고사 기간 중에 아이들 장터 체험을 하기로 했어요. 횡성 지역입니다만은 애들이 장터에서 보고 느끼는 게 그냥 피상적인 거 하고 그냥 물건 사러 다닐 때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닐 때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터 체험에 가서 장터 체험하면서 횡성 읍장의 어떤 건의 개선점을 건의를 해라. 건의문은 그게 저한테 이제 수행 평가가 되는 거고요. 아이들한테는 그게 이제 활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이제 잘 쓴 거는 저 읍장님한테 보내가지고 상도 주게 하겠다. 그건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목적 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일종의 이것도 이제 융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수업을 하고 아이들한테 저는 아이들한테 건의문 쓰는 법, 건의문 쓰는 들어가야 될 내용, 유의점 이런 것만 간단하게 소개만 해주고 아이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그럼 여기에서 무슨 건의문을 어떻게 써야 되라고 서로 상의하면서 건의문을 써내는 그런 활동으로 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교과 수업하고 오후에 자유학기 수업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면 아이들이 더 수업에 흥미도 갖고 또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데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근데 이렇게 또 학교가 변화하고 있고 공부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면 아이들도 학부모도 변해야 되지만 또 선생님들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학교 입장에서 준비할 것도 많은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이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주원 선생님. 예,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재작년 2014년도에 이제 연구학교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선생님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오 마이 갓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험을 안 치면은 이제 수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수업을 바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저도 시작하는 사람이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시작하는 분들이고 서로 의지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었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다 맥 빠지는 소리를 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힘이 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달이 안 가더라고요. 뭐 이제 한 학기니까 몇 달까지 갈 것도 없는데 한 몇 주 지나고 그러니까 한 2달쯤 지났을 때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학 선생님이 진짜 한 30년 되셨어요. 수학 과목 아시잖아요. 분별 하나만 했으면 수업이 다 되는 과목입니다. 가르쳤던 거 또 가르치면 되는 거고요. 교과서 바뀌어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30년 된 수학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안 치니까 아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선생님이 발견한 건 그냥 놀이예요. 그러니까 놀면서 공부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 다음 해에도 자유학기제 또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하는 그 200 지원 받아가지고 20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그 교사 연구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교사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그 제일 힘들어하는 게 수업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아는 선생님들이 있으면은 참 좋은데요. 그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부터 한번 연습을 하자 해가지고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일종의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실행 단계까지 기획하고 실행하고 발표하는 단계까지 학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프로젝트 학습을 저희들이 한번 실제로 해봤어요. 한 20명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강사분 모셔다가 이제 그 강사분도 이제 오래 하셨고 그런데 잘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직접 실습을 했습니다. 실습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알겠대요. 알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에는 그 프로젝트 학습 위주로 이렇게 뭐 방과 후 활동도 하고요. 교과 학습 활동도 하고요. 프로젝트 학습하면은 딱 좋은 게 뭐였냐면요. 그 공부 좀 못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는 애고 이제 별로 수업 시간에 발표로 할 기회도 못 가지고 말 없는 애들끼리 친한 그런 애들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같은 조언이 되면은 그 중에서 누군가는 발표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그 발표 잘하는 애들 있어요. 상 받는 애들은 늘 상 받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을 한때 못 따라가지만은 그래도 걔네들은 뭔가를 했다는 성취감하고요. 쟤네 거랑 어떤 경우에는 그 걔네들이 그런 모둠이 2등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기발한 내용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어요.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2등을 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 보면서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아서 못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들도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연수의 방향도 그냥 앉아서 선생님들도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는 강의가 아니고 연수가 아니고 선생님들 직접 참여해가지고 실습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도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죠. 저도 이제 작년에 한번 그 여기 한림대학교에서 하는 연수에 참여를 했었는데 한 4시간짜리 연수였어요. 4시간짜리 연수였는데 그 하는 방법을 아니까요. 그거 가지고 제가 한 학기를 울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전문가니까요. 조금만 자극제만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연수를 선생님들도 찾아다니고 있고요.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더 얘기해도 될까요? 아까 제가 다른 학교 이제 평성중학교에 근무했습니다만 다른 학교 예를 좀 들어보면요. 사실 자유학기제 하면서 이제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진행되었던 학교는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더하기 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형 혁신학교라고 하는 그 행복더하기 학교에서는 참여 수업형이 계속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간 만료가 되고요. 재신청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원주의 어느 학교인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 선생님한테 직접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 들었는데 그 고등학교 간 애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 후배들을 위해서래요. 왜 후배들을 위해서냐 그랬더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손 들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애들은 자기네 학교 출신 애들밖에 없더랍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까 뭐 저기 입학사정 저기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도 이제 나오곤 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학생은 딱 기억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질문 안 해도 그 딱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뭐 일단 성장이 된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은 성장이 됐고 성장할 가능성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판단하기에 더 크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이제 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아까 다 말씀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뭐 점수 영어 단어 10개, 20개에 매달리지 마시고 공부하는 기계를 만드시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학생,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공부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몸으로 느끼는, 몸으로 익히는 그런 학생을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선생님하고 피드백 주고받고 이러면서 발전해 가면은 중학교 3학년 거치고 고등학교 가면서 좀 더 훌륭한 학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인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좀 딴 얘기여서 죄송합니다. 네. 예.